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하고 몇 달 정도 됐는데요. 제가 유튜브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강연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겨울님은 일주일에 몇 권의 책을 읽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정말 한 480만 번 정도 받았는데 제가 답변을 할 때마다 항상 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7권을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좀 어떨 때는 책을 못 읽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되게 많이 읽을 때도 있어요. 이 정도로 되게 러프하게 좀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이유가 그게 제 채널의 영업 기밀이라서가 아니라요. 첫 번째로는 책의 권수를 세는 것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그 편차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세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책을 한 권을 읽은 다음에 얘를 끝내고 그 다음 걸 읽고 끝내고 그 다음 걸 읽고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어나가는 병렬 독서를 해요.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읽는 책이 있고 책상에서 읽는 책이 있고 누워서 잠들기 전에 읽는 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권의 책을 돌려가면서 읽는 편이어서 정확한 권수를 세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책은 2주 이상 걸릴 때도 있고 어떤 책은 하루 만에 읽을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에 몇 권을 읽는다 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 질문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가 좀 일이 많았어요. 좀 소화해야 될 스케줄이 많아서 소화를 해야 될 책의 권수도 꽤 많았는데 그럼 이번 기회에 내가 이번 주에 몇 권의 책을 소화를 했는지 한번 세보자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책의 권수는요, 대략 일주일에 읽는 책의 맥시멈이 있다고 하면 맥시멈에 가까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읽는 건 아니고요. 이게 최소랑 최대를 알아야 대충 가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최소는 빵권입니다. 네. 아예 안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를 0으로 두고 최대가 맥시멈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오늘 한번 가늠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책들을 소화를 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는 밀리의 서재 라이브가 있었습니다. 거의 업다님 채널에서 진행을 했고요. 원래는 업다님 혼자 진행을 하시다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투입이 돼서 업다님과 함께 영상 라이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날 다뤘던 라이브 주제 책은 정재승 교수의 12발자국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이고 최근에 예스24에서 리커버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작년에 이미 읽었어요. 나오자마자 읽었지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 방송을 위해서 월요일 당일에 재독을 했습니다. 그 라이브 보신 분은 책의 내용이나 저의 감상 같은 것들을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되게 강연을 그대로 옮긴 거다 보니까 구어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책이 술술 잘 넘어가고 내용도 대중의 눈높이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가볍게 그러면서도 뭔가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소화한 책은 정재승 교수의 12발자국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예스24 독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3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다룬 책은 그 참가자분들한테 원하시는 책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득표수가 많았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버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제가 종이책으로 가지고 있는 버전이 이 버전이어서 이 버전으로 읽었고요. 당연히 데미안 어렸을 때 읽었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진행하는 독서 모임이고 또 독서 모임을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다시 읽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재독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또 인기가 많은 책답게 독서 모임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거의 다 완독을 해서 오셔서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데미안을 다시 읽으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친절한 소설이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비유나 상징 같은 것들을 거기서 딱 끝내도 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한 번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그런 점들을 포인트들을 좀 잘 잡아주는 책이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읽으면서 옛날 생각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제가 소화한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려고 유리알 유희도 읽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마 유리알 유희까지는 소화를 못했고요. 데미안만 읽어갔습니다. 다음날인 수요일에는 팟캐스트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게스트로 나갈 일이 있었어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이라는 팟캐스트고요. 그 팟캐스트에서 제가 다뤄주기를 요청받은 책은 예전에 제 채널에서도 다뤘던 건반 위의 철학자라는 책입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책이어서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책을 주제로 제가 나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PD님이 대본을 준비해 주시기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하고 이 책을 나가서 소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충 책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책 재독을 하고 이 책을 소화하기 위한 여러 참고 도서들이 있었는데요. 이 책들을 대략 지난주 금요일, 주말 이때부터 열심히 소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를 일주일로 딱 치면 일주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책들입니다. 어떤 책들이었냐면 리스트가 쓴 쇼팽에 대한 책입니다. 내 친구 쇼팽이라는 책이고요. 리스트는 여러분이 아는 그 프란츠 리스트 맞습니다. 쇼팽이 죽고 나서 리스트가 쇼팽에 대해서 쓴 그런 글입니다. 원래는 이 시리즈가 그러니까 거장이 만난 거장이라는 시리즈인데 첫 번째가 쇼팽 노트라는 책이 또 있어요. 원래 그것도 읽고 싶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그 책은 포기하고 리스트가 쓴 쇼팽에 대한 책만 일단 소화를 했고요. 이 책을 제가 보충하는 책으로 읽은 이유는 이 건반 위의 철학자에서 다루고 있는 3명의 철학자가 모두 쇼팽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쇼팽의 특별함이 어디서 오는가, 왜 그렇게 다들 쇼팽을 좋아했던 건가 라는 주제에 제 나름의 답변을 해보기 위해서 이 내 친구 쇼팽이라는 책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건반 위의 철학자에서 3명의 철학자를 다루잖아요. 사르트르, 니체, 바르트 이렇게 3명의 철학자를 다루는데 니체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바그너라는 작곡가예요. 그 니체의 삶에서도 되게 중요했고 심지어 이 책은 이제 철학자들과 피아노의 관계, 음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보니까 바그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요 니체 대 바그너라는 책을 구매를 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니체와 바그너의 관계, 니체의 철학에서 바그너가 어떤 위치를 차지를 하는지, 그리고 결국 니체는 왜 바그너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책인데 이 책이 기반을 하고 있는 게 이 니체 전집 중에 바그너의 경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니체 대 바그너라는 글도 니체가 썼어요. 이 두 글 다 바그너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글들이거든요. 이 글들을 토대로 해서 이 책이 나온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 니체의 이 전집보다 이게 더 어려웠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읽었는데 역시 철학은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전 이 책을 먼저 읽고 나서 이 니체 전집에 수록된 이거 전체를 읽은 건 아니고요. 요 바그너의 경우랑 니체 대 바그너 요렇게 2개만 읽어서 확인을 했어요. 사실 여기 수록된 다른 글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좀 읽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이렇게 2개의 글을 얘랑 같이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반 위의 철학자에 나오는 내용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 사르트르에 대해서 또 급하게 다시 공부를 하느라고 사르트르 대 메를로 퐁티 이 책을 급하게 또 사가지고 사르트르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쭉 훑어보고 이 책에서 되게 도움이 됐던 부분은 예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거의 챕터 5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읽으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위해서 참고한 책이 이렇게 4권, 총 5권이 제가 수요일 스케줄을 위해서 소화를 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도 뭐 일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책을 제가 읽어가야 되는 일정은 아니었어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밀리의 서재 라이브를 위해서 읽은 책, 요거는 제가 전자책으로 읽어서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엔 이미 그 라이브를 한 뒤일 것 같은데 바로 보이나? 문유석 판사의 판사유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음 주 밀리의 서재 라이브를 위해서 미리 읽은 책입니다. 요렇게까지가 제가 일하느라고 읽은 책들이고요. 그 외에 제가 읽고 싶어서 읽는, 개인적으로 읽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잘 공개를 하지 않지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읽고 싶어서 읽은 책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전자책은요. 피아니스트의 뇌라는 책이고요. 피아노를 칠 때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뇌와 신경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피아니스트들의 뇌는 일반 아마추어들의 뇌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제가 요새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책들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읽고 있는 책이, 이건 아직 완독은 못했는데요. 번스타인이 쓴 자기 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되게 옛날에 나온 책인데 절판이 안 되고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저께 완독한 책, 도서관 여행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저 이 책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도서관이라는 기관이 우리에게는 독서실 내지는 열람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곳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도서관이라는 기관이, 또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나 할까요? 여기 부제가 붙어 있는데, 알의 세계에 진입하는 모두를 위한 응원과 환대의 시스템. 이 부제가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지식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 혹은 정말 그냥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관용의 기관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사서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도 어렸을 때 도서관 진짜 많이 갔거든요. 도서관에서 책 빌리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 책 구경하고,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고, 어떤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도서관이라는 기관을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추천할 수 있을 법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저께 완독한 책입니다. 지금 몇 권이죠? 세지를 않았는데? 1권, 2권, 3권, 4권, 5, 6, 와! 6, 7, 8, 아까 판사유감 9, 읽고 있는 책 10. 네, 대충 10권 정도? 제가 이번 주에 일정이 하루에 2개씩 있었으니까 어쨌든 대충 10권 내외 정도로 잡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우리 최대치는 10권 내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소화한 책들의 양을 좀 가늠을 해봤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지금 읽어야 되는 책의 수가 한 5-6권 되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 2-3권 정도 읽을 테니까 대략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에세이를 몇 권 읽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작가분의 책들을 좀 재독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인지는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물론 오늘 대략 이렇게 감을 잡아보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떤 때는 책을 막 진짜 많이 볼 때도 있고요. 아예 안 읽을 때도 있고요. 저는 책을 읽고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게 직업이잖아요. 이렇게 직업적인 이유로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것도 있어서
혹시나 이거 보시고 또 나도 막 저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밥 먹고 책 읽는 게 일인데요. 책의 권수도 권수지만 본인이 그 책을 얼마나 재미있게 또 깊이 있게 읽느냐라는 것도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테니까요. 혹시나 또 이 영상 보시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 겨울님은 일주일에 몇 권의 책을 읽으세요?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으세요?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잡아봤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또 오세요.